이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계속하는 권희성 씨. 20대 초반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균 방출을 비롯해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계속해왔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최초로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어느 자리에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일에 매진해온 권희성 씨. 사회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허 등록을 37건 하였고 이른의 나이에도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권희성입니다. 22살에 회사 생활을 시작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인생 산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부를 졸업한 후 고졸연구원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권희성 씨. 사보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의 이런 성과는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넘어선 좋은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고졸자로서 부장 승진에게는 진짜 하나의 별따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쌀로에서 보리밥 하나를 찾는 정도였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장 승진 볼 때, 승진 시험 볼 때 그 원가 절감에 대해서 논문을, 레포트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석사나 뭐 박사 이런 사람들도 논문을 써가지고 어떻게 썼냐면 내용이 서술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쓰질 않고, 너는 논문을 써보질 않았죠. 사실 대학교를 가보니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논문을 어떻게 썼냐면은 도표, 그래프. 그래서 일목요리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은 이해되기 쉽게 그렇게 써서 냈는데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제가 샘플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승진자들이 보니까 이게 전부 서술을 쓰다 보니까 몇 번씩 되풀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 결국은 그 일본 소장님이 권상같이 레포트를 써라 해가지고 그게 제 것이 이제 샘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특허를 출원하며 화제 인물로 소개된 권희성 씨. 특히 항균 방출 특허는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항균 방출 가공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키토산을 이용한 방법이 개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이용한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굴이나 백금을 이용해서 개발한 그 항균 방치가 되겠습니다. 키토산을 이용해서 개발한 제품은 세탁성이 좀 내구성이 한 30회에서 한 50회 정도. 그러니까 세탁을 한 30, 50회 정도 하면은 다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이고, 굴이나 백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원사에다 집어넣어서 개발한 제품은 영구적입니다. 항균 방치 가공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를 말하자면은 저희 아들이 땀을 사실은 많이 흘려요. 그런데 워낙 또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씻고 자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베개 같은데 땀이 젖고 그러는데 집에서 아예 회사 다니면서 그거 하나 개발 못 하느냐, 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안이 있었고, 마침 그 회사에서 연구소장께서 연구원들 모아놓고 그 당시에 그 지원자를 받게 되는데 외국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석사나 박사들은 만약에 실패했을 때 오는 어떤 부담감, 또 자존심, 또 어떤 그 창피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는 뭐 고졸 연구원으로서 부담이 사실은 실패해도 부담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도전하게 되는데요. 바둑에서 이 얘기는 사자성어를 소개를 드리면은 겁자무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겁자무궁이라는 뜻은 과감하게 도전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당시에 저는 실패를 해도 그게 부담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흔한 필기구가 된 수성 사인펜. 이 펜의 핵심 기술은 쉽게 마르지도 흘러내리지도 않는 이 내피. 수입에 의존하던 수성펜의 내피를 개발한 사람도 바로 권희성 씨입니다. 한 번 마음먹은 건 꼭 해내고야마는 그의 뚝심이 발휘된 겁니다. 수성 사인펜 개발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해서 배제를 시키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좀 제가 생겨가지고 개발에 임하게 되는데, 내피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색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워놨을 때 흘러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굳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글씨를 썼을 때 이게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라버리면 글씨체가 없어져버려요. 근데 그런 네 가지 조건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은 어떤 원료도 사실 없었어요. 원료도 없었고, 그런데 원료로 입수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수많은 테스트를 사실 한 겁니다. 이게 집에서는 거의 회사 말고 다니냐 그러는데, 애들한테 좀 소홀했죠, 사실은. 너무나 회사만 그냥 집중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 참 어떻게 보면 점수는 빵점이에요. 업체에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내피 자체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인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연간 한 5억 이상 수입 대체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정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제가 만족감도 느끼고 연구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고 그 당시에 이제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 그러니까 남들이 꺼려하고 또 싫어하고 시도하지 않고 그런 일들은 저는 주로 그 틈새의 어떤 잡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 아마 경쟁력이 그때 아마 충분히 생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이 모작 하는 데는 저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프로폴리스와 관련된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권희성 씨.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고 난 뒤 그의 발자취를 가늠케 하는 명함들. 젊은 시절부터 섬유 관련 분야에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과감히 식품 관련 분야에 뛰어들어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주위에 보면 동료들, 친구들 보면 집에서 다 놀고 있고, 지금 일부는 친구 중에서 치매, 알츠하이머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볼 때 상당히 부러워 많이 해요.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정년 퇴직이 전에 이미 이모작은 준비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서 이제 정년 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1968년도 11월 1일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약 한 46년간 직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섬유에서 한 38년 생활을 했고, 이제 식품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는데, 식품회사 입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기대 반 우려 반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섬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식품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좀 두려웠었는데 저는 일을 할 때 겁을 내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는데, 또 후배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절대로 자기 전공만 찾지 마라. 전공만 찾지 말고 또 그 전에 전공 아닌 부수적으로도 좀 한번 개발을 해봐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주고요. 또 나가서 그만두고 나오더라도 옛날에 다녔던 직장은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거 생각하면은 회사 못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만약에 다시 이모작을 시작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그러니까 거기에 환경에 맞게 빨리 적응을 해야
내가 이 모작을 해서 할 수가 있다. 내가 왕년에 예를 들어서 이랬었는데, 예를 들면 그것만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항시 거기에는 어디를 가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분위기에 또 환경에 맞게 바로 적응을 해버려요. 뭐 저희 나이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조건은 따지진 않습니다. 일을 해준다는 그 할 수 있는 그 장만 마련해 주셔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제가 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또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남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력한 만큼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시 거기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노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에 매진하는 틈틈이 그가 해온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격증에 도전한 건데요. 그에게는 자격증을 따는 남다른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가 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이제 한 달씩만 딱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자격증을 다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같이 이제 동료도 같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동료 저 공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다 해놓고 그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또 노하우를 좀 알려줬습니다. 근데 결국은 같이 공부한 룸메이트도 같이 합격을 다 했죠. 근데 그 당시 열 관리는 그렇게 했고 환경 수질 환경 기사는 그때 제가 7명 시험 보러 갔는데 저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연구소에서도 덕을 봤지만은 그 가기 전에 현장에 가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하고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유사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질 관리 기사 자격증은 지금 현재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한 체력과 기억력을 자랑하는 권희성 씨. 그 비결은 항상 걷고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남들보다는 좀 특이한 좀 사람인데요. 출퇴근할 때도 항시 걸어다니고 지금까지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제 걸어다닐 때는 항시 머릿속에 남들은 그냥 이렇게 평상시 아무 생각 없이 걸어다니는 생각하는데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아이디어 도출한 것을 세한 도와주기에 어떻게 그걸 제가 메꿀 것인가 그걸 항시 좀 생각을 하고 회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이 가지 않은 숲을 제가 이제 개척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임했고 저는 전화번호를 핸드폰에다 입력을 안 씁니다. 아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 습관화가 되면은 계속 폰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없습니다. 메모는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또 않든 관계없이 메모는 굉장히 습관은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기억은 짧지만은 메모는 영원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는 뭐 이제 일상 회사 생활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할 때 대화를 할 때도 제 나름대로 아는 글씨를 쓰고 그 쓴 내용을 다시 이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2번 하다 보니까 머리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USB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남들이 잘하는 것도 저는 카피를 많이 해요. 카피라는 것이 그런 카피가 아니고 메모하는 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주시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이제 같이 근무하는 연구원들한테도 굉장히 제가 많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부하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은 굉장히 저는 좀 많이 이뻐하지요. 관심도 많이 가고. 특별한 이력 덕분에 강의 요청도 끊이질 않는데요. 지난해부터는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그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강의할 때 가장 제 일선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목표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목표 설정 없이 남들이 그냥 나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때 보면 막 중국어가 한참 했었어요. 막 이렇게 교육, 전에 수교하기 전에
근데 지금 어떻게 나도 중국 거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 그 목표가 없어요. 내가 다이어트 한다. 그건 목표가 없는 것이고, 목표를 설정해놓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딱 킬로그램 딱 정해놓고 한다던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없이 라면이니까 따라서 한다 그러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그래서 첫째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인성에 대해서 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인품이 떨어지면 사회에 나와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저는 항상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그걸 잘 새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직장을 하면서 경력이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섬유에서는 10만 감았어요. 10만 감았다고. 그럼 10만 감았으면은 저는 경력을 인정을 안 씁니다. 왜? 그건 누가 와도 신입사원이 와도 금방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10년 동안은 뭐 할 것이냐. 변화무쌍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 남들보다는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목표를 정해놓고 비록 내가 고졸자지만은 남들보다는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할 때 거북이가 배짱이 있어요. 지는 줄 뻔히 압니다. 알면서도 도전한 거죠. 근데 거북이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수영을 할 줄 알지 않아요. 토끼는 수영을 못해요.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남들이 않는 그런 수없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실제로 몸소 체험도 하고 새가 집을 지을 때 바람이 강한 날 새가 집을 짓습니다. 절대로 바람이 불지 않는 집을 안 지어요.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반드시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졸 연구원에서 생활을 했지만은 저는 기초부터서 처음부터 다졌다. 그러니까 집을 튼튼하게 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초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지금도 계속 기초를 단단히 다지한다는 것은 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벌이 만능이라 여기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담금질하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온 권희성 씨. 그는 학력에 얽매이기보다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이른해 그는 인생 산모작을 향해 여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졸 출신이라 해서 절대로 어디 가서 쥐죽지 마라고 저는 얘기해요. 쥐죽지 마라. 왜냐? 물론 사회 분위기가 그렇지만은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당당하니 사회 일원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걸 무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 어디가 제가 활동하는데도 절대 저런 구애를 받지 않아요. 왜? 제가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아주 좀 상당히 좀 특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섬유에 묻어있는 계면활성제를 추출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식품 쪽으로 보면은 천연약재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인질에 좋은 표준 물질을 뽑아낸다든가 또 화학 물질을 뽑아낸다든가 이런 어떤 분리 분석하는 데에는 제가 상당히 지금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을 저한테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인생의 산모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치매 관련 신약 개발을 하는데 제가 꿈입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면 국민의 건강, 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국가의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 반드시 저는 꿈을 이루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리분석할 때는 그 용매를 많이 써요. 그 용매 속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체 해로운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저것을 저는 무릅쓰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이런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이프